이어서 용비어천가 제2장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2장부터 이제 125장까지는 이제 앞 연이랑 뒷 연이 기본적으로는 대꾸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잘 했다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 처음에 여기 셈이 깊은, 자, 여기서부터 한번 형태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셈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써보면 아래아에 이에다가 미음, 그 다음에 이라는 이제 주격조사가 온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셈, 이거는 체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종성이 있는 형태의 체언이 왔으니까 여기서는 주격조사의 우리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 시기에도 우리 세종어제 혼민정음이랑 똑같이 이렇게 연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형태는 셈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국어로 풀이해보면 셈이 이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깊은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있는 거랑 똑같죠. 여기 기본적으로 대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사구조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자, 어간형 잡아주시면 깊까지 어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은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표기는 깊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깊은 형용사의 어간형이 되겠고요. 여기서의 은은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해주게 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어간형에서 우리는 이라는 이제 중성모음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모음조화나 이런 특별한 얘기를 대부분 이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은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아에 니은이 붙은 형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물은도 보시면 자, 물에다가 은이라고 됐는데 지금 형태가 같죠. 앞에 깊은에서도 은이 나왔고 여기서도 지금 은이 나왔는데 위에 있는 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고 여기서의 은은 이제 보조사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철을 반영하면 물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현대국어랑 좀 비교해 보자면 자, 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으라는 이제 평순 모음이 이제 물이라는 원순 모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뭐 내신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이 안 돼 있는 부분이다. 뭐 이런 진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면 뭐 샘이 깊은 물은 여기 우리 뿌리 깊은 나무는 여기랑 이제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네 번째는 여기 가말에 여기까지 한번 좀 끊어서 보겠습니다. 현대어로 역하면 가뭄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형태소 분석해보면 자, 옛날에 이제 가뭄에 대응되는 중세국어 시기의 단어는 가말이 되겠습니다. 가말. 그래서 자, 가말 여기까지 체언형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연철이 반영되면 가말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면 여기서는 부사격 조사. 뭐 학교 문법 수준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뭐 조금 더 깊게 한번 공부를 해보면 이 가 말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금 명사로 이제 쓰이게 되지만 원래는 어간이 이제 가 말 그다음에 다 이렇게 붙으면 이제 현대국어의 가물다에 대응되는 어휘가 되겠어요. 근데 이 15세기 중세국어의 좀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형 자체가 이렇게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이 이제 현대국어에서도 몇 개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다, 신발을 신다라고 하면 여기는 어간이 이제 얘가 이제 어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뭐 꽃신, 덧신 이런 식으로 그냥 신 자체를 약간 명사처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15세기 중세국어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마찬가지로 현대국어에도 몇몇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바람에 이제 대응되는 부분이죠. 여기랑 여기 있는 부사격 조사 에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 그칠 사이 여기는 좀 쉽게 갈게요. 그래서 아니는 부정부사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치다에 대응되는 이제 중세국어 단어는 그치다가 되겠습니다. 그치다. 그래서 어간은 그치까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리을 사이 같은 경우는 뭐뭐 함으로 뭐뭐 임으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로 그냥 처리하자고 했죠. 그래서 리을 사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시고 앞에 거랑 이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가뭄에 그치지 아니함으로 이 정도로 현대어 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 그츠 같은 경우는 어간형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얼 사이 얘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겠죠. 이유 정도를 나타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내희를 끊어주시고요. 이러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끊어주시면요. 자, 내희 같은 경우는 자, 얘는 내희읍 얘가 이제 하나의 체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격조사가 이가 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도 어쨌든 종성이 자음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 1번의 주격조사를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얘는 주격조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체언의 종성에 이제 히읗이 딸려 있는 경우 우리 이런 것들을 히읗 종성 체언이다 라고 여러분 많이 보셨던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게 될 125장 같은 데에서도 이제 천세 우희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위이지만 이 중세국어 때는 위가 아니라 우희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단어들을 시험 문제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같이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참고로 땅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땅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히읗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 자, 여기를 조금 한번 강조해서 좀 보게 될 텐데요. 일단 먼저 형태소 분석해보면 1에다가 연결음이 어가 온 거고 연철이 반영돼서 이러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된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현대국어랑 좀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자, 우리 이러, 일다라는 단어는 현대국어에서 뭐뭐를 이루다라는 단어랑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이루다 같은 단어가 이제 문형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되죠? X가 Y를 이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쓰이는 것 같아요. 이제 목적어를 취하게 되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용비어천가 2장의 문헌을 봤을 때는 내히 이러 그러니까 내가 이러 그러니까 내는 우리 냇물이잖아요. 좀 의역을 해보면 그러면 냇물이 일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국어에서 봤을 때는 좀 어색하죠. 왜 그러냐면 현대국어에서는 타동사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냇물이 이루다가 아니라 보통 냇물을 이루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중세국어에서의 이 이루다에 대응되는 일다라는 단어는 지금처럼 타동사형을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동사 형태로 쓰이기도 했구나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얘기가 2017학년도 수능에 13번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고요. 정답률은 23%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충분히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라레를 한번 끊어보시고, 가나니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어요. 이 위에다가 한번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문 표기를 한번 써보시면, 지금 바의 아래하죠? 그러면 바랄, 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먼저 형태 뜯어보면, 자, 바랄에다가 에라는 이 조사가 온 거고요. 여기서의 바랄은 이제 현대국어의 바다에 대응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이 현대국어의 바다에 대응되는 어휘는 이제 중세국어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바랄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있고 또는 바다에다가 히읗을 붙이는 경우 이런 식으로 히읗 종성 체원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 현재 여기 이 문헌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의 바다가 확인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딸려있는 여기 애를 좀 보시면요. 얘는 바다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가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되니까 얘는 이제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쯤 돼서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 용비어천가 2장에서 애라는 이제 아래아가 아니라 윗아의 형태를 갖고 있는 애라는 부사격 조사를 총 3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여기 바람에 이제 한 번 있고 가뭄에 한 번 있고 마지막에 이제 바다에 할 때 여기 총 3번이 이제 확인되게 되죠. 자, 더 중요한 얘기는 일단 공통점은 이 세 개 다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부사격 조사의 형태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 그 기능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의 안이 움직임으로, 가뭄의 안이 그침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쓰였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에 가다. 그러니까 방향이나 또는 장소 같은 거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애만 같은 부사격 조사기는 하지만 약간 목적이 다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가난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간형은 가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죠. 니은의 아래야. 그 다음에 니.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니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연결 어미로 해석을 하는데 뭐 실제로는 그냥 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써보시면 여기 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얘는 어말 어미. 근데 이거를 종결 어미까지 해석을 할 것이냐는 약간 논란이 있다. 근데 아마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그냥 갑니다 정도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종결 어미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이거를 그냥 가난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그 다음에 다, 이 두 가지가 뭐 빠져 있다라고 좀 논의하는 경향성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범위에서는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제 현대어로 한번 쫙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뿌리가, 여기서는 주격조사 보셔야 되고요. 깊은, 우리 관형사용 전성어미랑 연철 보셔야 되고, 남간, 여기서는 나무에 대응되는 중세 어휘가 나모랑 남기역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기역 고용 체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바람에 안이 움직임으로 곧 여기가 좀 중요하죠. 여기 곧 같은 경우는 이 지읒 받침이 쓰인 걸로 보아서 아마도 팔종성법이 준수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교코 여름은 열매죠 열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름이 아니라 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냇물이 이루어져서 바다에 갑니다라고 이제 다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여기 뿌리 깊은 나무랑 이제 샘이 깊은 물 같은 경우를 이제 전부 다 조선시대의 그 왕조에 이제 비유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5장을 해석을 할 텐데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